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단원인 동식물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교과서 29쪽부터 37쪽까지 2단원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동식물과 우리 생활에서는 소단원이 3개가 있었는데요. 어떤 소단원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는 생명기술 시스템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식물 가꾸기, 그리고 세 번째 소단원은 동물 돌보기였습니다.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차시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핵심 단어로 떠올려 보는 활동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소단원마다 핵심 단어들을 기억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명기술 시스템 소단원에서 어떠한 핵심 단어들이 있었나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맞습니다. 생명기술 시스템에서는 가꾸기, 기르기, 생명기술 시스템의 핵심 단어가 있었지요. 그리고 생명기술 시스템에서는 투입, 과정, 산출, 데모김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소단원인 식물 가꾸기에는 어떤 핵심 단어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물, 그리고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이렇게 어, 식물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작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소단원인 동물 돌보기에서는 어떠한 핵심 단어가 있었나요? 네, 맞아요. 경제동물, 애완동물, 그리고 특수동물, 동물 또한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단원 정리 시간인 만큼 소단원에 있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용어들도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첫 번째 소단원인 생명기술 시스템이에요. 생명기술 시스템에는 아까 어떠한 핵심 단어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가꾸기, 기르기, 생명기술 시스템 이렇게 핵심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가꾸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유용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것이 가꾸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쌀이 필요하고 쌀은 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벼를 심고 관리를 해서 밥, 즉 쌀이라는 유용한 생산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쌀이라는 유용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 벼를 심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벼를 가꾼다라고 합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르기입니다. 기르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살짝 들춰봐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기르기는 동물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닭을 길러서 달걀이라는 유용한 생산물을 얻을 수도 있듯이 닭을 길러서 우리는 동물을 보살피는 것을 기르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기술 시스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한번 같이 봅시다. 가꾸기와 기르기를 통해 동식물의 자원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생명기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가꾸기는 아까 전에 유용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식물을 가꾸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기르기는 동물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동식물 자원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생명기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기술 시스템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되짚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투입이었어요. 그 다음은 과정, 그 다음은 산출, 그리고
되먹임이라고 했습니다. 되먹임은 각 단계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나 고쳐야 할 점들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단계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시간, 노력, 지식, 정보, 비용 등이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떠한 동식물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 지식, 정보, 비용 등을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 단계에서는 그러한 동식물 자원을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수확을 해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까지 과정의 단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 산출 단계에서는 식품, 에너지 등의 생산물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되먹임 단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 단계에서든 과정 단계에서든 산출 단계에서든 어떠한 문제가 발견하면 언제든지 돌아가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는 투입, 과정, 산출 단계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되먹임 단계에서 우리는 이 전 단계만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모두 돌아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이해하고 있나요? 네, 저번에 배웠던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하지만 혹시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선생님이 병아리, 그리고 먹이, 물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아리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닭으로 길러서 삼계탕이라든지 삼계탕 같은 식품 그리고 유용한 생산물인 계란들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아리를 키우는데 아파요. 아프면은 이 병아리를 키우는 투입 과정 산출 단계 중에서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단계에서 병아리가 왜 아픈지의 단계로 되돌아가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고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해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이었던 식물 가꾸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식물 가꾸기 단원에서는 또 키워드가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작물,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녹비작물과 사료작물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만 알아보고 뒤에 녹비작물과 사료작물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작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식물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다양한 식물 중에서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 가꾸는 식물이 작물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작물은 예를 들어 벼, 밀, 옥수수, 장미, 배, 배추, 사탕수수, 당나무, 참깨 등이 있었죠. 이러한 작물들 중에서 우리가 벌써 식량작물은 이거가 식량작물이겠네 하고 벌써 분류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작물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식량작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식량작물은 주로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가꾸는 곡식 위주의 작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이 식량작물인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분류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식량작물은 우리가 벼, 밀, 옥수수 정도까지 식량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물이 있었나요? 그렇죠. 원예작물이 있었죠. 원예작물이란 화초, 과일, 채소 등과 같이 식용이나 정원을 가꾸기 위한 작물이 원예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원예작물은 어떤 것들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장미 같은 정원에서 가꾸는 화초, 배 같은 식용으로 먹는 과일, 그리고 배추, 식용으로 먹는 채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원예작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특용작물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맞아요. 식용기름, 섬유, 약재, 그리고 더해서 기호 음료, 우리가 좋아서 마시는 음료 등의 원료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가꾸는 작물을 특용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용작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탕수수, 당나무, 참깨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특용작물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고 했어요.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의 즙을 짜서 이것을 가공하면 설탕이 만들어지고, 당나무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발라서 그거를 지디겨서 한지를 만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깨 같은 경우에도 참기름을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설탕, 그리고 당나무로는 한지, 참깨로는 참기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죠? 그렇다면 그 외에 우리가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그리고 특용작물 외에도 두 가지로 더 분류될 수 있는 작물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 있나요? 네, 맞아요. 녹비작물과 사료작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것만 보면은 어떤 게 녹비작물이고 사료작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료작물이에요. 사료작물은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는 작물이 사료작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옥수수, 해바라기씨, 열무, 수수, 보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녹비작물은 식물의 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리나 옥수수는 사료작물이 될 수도 있고 녹비작물이 될 수도 있네요. 이러한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같은 작물이라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는 작물이 된다면 같은 작물이라도 사료작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식물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러야겠다라고 기르는 작물이라면 녹비작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이해했나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소단원인 동물 돌보기에는 어떤 핵심 단어가 있었나요? 그렇죠. 경제동물, 애완동물, 특수동물이 있다고 했어요. 동물은 어떤 것들 있죠? 맞아요. 소, 닭, 돼지, 고양이, 새, 거북, 반달가슴곰, 안내견, 경주마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이러한 동물들은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제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나요? 그렇죠. 경제동물은 유용한 생산물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경제동물이었나요? 그렇죠. 소, 닭, 돼지 등이 경제동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돼지고기를 주죠. 그리고 닭 같은 경우에는 계란, 즉 달걀과 닭고기를 제공하고, 소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밭을 갈 때 힘이 좋은 소가 밭을 갈 때 쓰이죠. 자, 애완동물은 어떠한 동물이었나요? 그렇죠.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얻기 위해 돌보는 동물이 애완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애완동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고양이, 새, 거북 등이 애완동물로 분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닭과 돼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반려동물 삼고 싶다라고 기르는 동물이라면 닭과 돼지도 애완동물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동물이에요. 특수동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스포츠, 도우미 역할, 동물 보전과 연구 등의 특수 목적을 가지고 기르는 동물이 특수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동물들이 특수동물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반달가슴곰, 안내견, 경주마 등이 특수동물로 될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흰쥐 같은 경우에도 연구로 쓰이기 때문에 흰쥐도 특수동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들 기억나나요? 맞아요. 그래서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달가슴곰이 멸종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특수동물이고,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도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도 특수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마라는 스포츠를 할 때 말이 달리면서 이제 스포츠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주마도 스포츠를 위해서 길러지기 때문에 특수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 소단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쭉 이어서 단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빠진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께 식물을 가꾸고 길러본다는 것과 그리고 함께 동물을 길러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동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어 정리에서 내용을 뺐고요. 이번 OX 퀴즈에서도 그 내용이 빼서 한번 나올 거랍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생명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되먹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OX. 자, 정답은 X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일까요? 생명기술 시스템은? 맞아요. 생명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되먹임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들 맞춰주었나요? 그럼 다음 문제. 콩나물을 길러 콩나물국을 끓여 먹는 것은 생명기술 시스템 중 산출 단계에 해당한다. OX. 정답은 O였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산출 단계는 식품, 에너지 등의 생산물을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콩나물국을 끓여 먹는 것은 산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심화해서 콩나물을 수확하는 것은 어떤 단계일까요? 맞아요. 과정 단계입니다. 네, 과정과 산출 단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생명길 시스템의 되먹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이전 단계로만 돌아갈 수 있다. OX. 정답은 X였습니다. 그렇다면 되먹임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죠. 되먹임 단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입, 과정, 산출 단계 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투입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되먹임 단계에서는 투입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수정할 수 있고 과정 단계에서 그리고 산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어떤 단계로든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벼는 식량 작물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벼, 밀, 옥수수와 같이 주로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가꾸는 곡식 위주의 작물은 식량 작물입니다. 그 다음, 인삼은 특용 작물이다. OX. 정답은 O였습니다. 인삼은 약재로도 쓰이죠. 특용 작물은 식용기름, 섬유, 약재 등의 원료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가꾸는 작물이기 때문에 인삼은 약재로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목적으로 길러지는 특용 작물입니다. 말은 경제동물에만 해당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말은 어떠한 목적으로 돌보고 기르는지에 따라서 그 활용이 달라지고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특수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말고기를 얻기 위해서 말을 길러야겠다. 라면은 그 말은 경제동물로 분류가 될 것이고 나는 말을 기르고 돌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얻을 거야 라는 목적으로 기른다면 말은 애완동물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날쌔게 키워서 경주마로 만들어야겠어. 경마에 출전시켜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른다면 말은 특수동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OX 퀴즈를 잘 풀어보았는데 이번 시간은 단원 정리 시간인 만큼 OX 퀴즈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교과서를 다시 읽고 출석 인정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단원이었던 동식물 단원이 넘어서서 3단원인 생활자원의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다들 2단원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